내 투자 태도도 3개월에서 6개월 먼저 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들고 있는 이 주식, 이게 과연 상승할 만한 주식인가 아닌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투자 실수는 투자 실수에도 그대로 인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신에 그것이 내 버릇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실패했지만 나중에 성공하면 됩니다. 지금 코스피가 이제 3,000선에서 이제 그래도 지지는 해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좀 봐야 될까 싶은데, 이게 괜찮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그 시장에 대한 관심, 사회적 관심, 뭐 이런 것들까지 총체적으로 봐야 되죠. 기업 이익 측면으로 보면 과거 그 평균치의 상단이 맞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EPS, 소위 말하는 기업 주당 순이익이 지금 올라가고는 있어서 조금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과거 평균에서 우리가 15배 정도면 맥스였어요. 네. 한국 시장의 과거 한 10년 박스장에서 PER 배수가 시장 전체로 따졌을 때 15배 가면은 꼭지예요. 지금이 이제 그 내외 정도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틀로 따지면 꼭지죠. 근데 트렌드 변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한 1, 2년만 더 가면 상당히 큰 트렌드로 바뀔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은 개인들의 투자 자금 출처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제가 이제 이건 저의 현장에서의 소리고, 저는 이제 현장 실전 투자자니까 현장에서 이제 고객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고 돈을 맡기러 오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부동산 판 돈들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대기 자금들이고, 옛날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일단 2년 전까지만 해도. 규모부터 목돈이겠네요. 규모가 크죠. 예, 규모가 과거보다 크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아예 그냥 이쪽으로 일부는 돌려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오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부동산 떨어질 때까지만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럼 어쨌든 자금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상당한 머니 무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한 사이클 좀 길게 뽑히고,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과거 대비 투자 시장의 그 사이즈는 조금 커지고,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평가도 조금 올라가지 않겠느냐. 네. 저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수준까지는 절대 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 애들이라, 그렇죠. 전 세계 50억이 자기네 고객인 거고요. 한국은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중국은 자기네 나라한테만 장사해도 세계 1등 기업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기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익 대비 배수를 높게 받을 수 있어요. 한국보다 한 2배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니까 걔네만큼은 안 되지만, 너무 안 되거든요. 너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이거 부분보다 한 20-30%, 30-40% 위로 올라간다고 누가 뭐라 그럴 것이냐. 그리고 쉽게 금리를 앞으로 한 5년간 쉽게 금리를 올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 이 상황에서 멀티플을 높게 준다면, 예를 들어 멀티플 밴드가 올라가는 거죠. 우리나라 9배에서 15배 정도 사이의 멀티플이 예를 들어서 12배에서 17배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면 전체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시장이. 그 가능성이 과거 어떤 때보다도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부정적인 쪽의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작년 시장을 끌어왔던 거는 개인들이었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개인들의 그 매수세, 그 다음에 그 개인 고객 예탁금, 이것이 얼마나 증가되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지표로서. 네.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 시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보면은 작년에 워낙 수익이 컸던 장이니까 기저효과 때문에. 네. 그러한 것을 보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온 분들인데, 이제는 시장이 좀 재미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들의 그 투자 폭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 결국 다시 투자가 위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시장이 많이 빠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뭐 항상 유동적인 상황이니까 시장이 갑자기 급락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꾸 금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시장 급락할 것 같은 상황까지는 없다. 그래서 버블이냐는 걸 왜 자꾸 체크하냐면, 버블이 있으면 급락을 하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법으로 없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비해서는 뭐 밴드 상단이니까 그걸 버블이라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그건 그렇게 해도 표현할 수 있지만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뭐 버블이 현저히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저는 개인들이 큰 손이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개인이 큰 손이다. 그리고 기관과 이런 쪽은 시장이 이렇게 될지 몰랐다. 상상을 못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꼭지가 오게 되면 어떤 약간 버블기가 생기면서 지수 꼭지가 올 때 개인 일부와 뇌동매매자들 일부와 기관 외국인들이 꼭지를 장식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때 지금 마침 기관 얘기하시니까 이렇게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약해지는 상황에서 이제 국민연금의 매도세가 이제 계속 지속이 되었고 뭐 다른 기관도 그렇게 특별하게 매수세는 안 보이니까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약세장으로 가는 그 징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개인 투자자로서 뭐 신한금융투자 지점장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로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증권회사가 이번 이렇게 강한 장이 올 거라고 생각한 증권회사가 있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전 안 보이는데요. 그렇게. 증권회사에서 예측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은 돈들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돈 빌려줄 돈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영업인데요. 아니, 사업인데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증권회사에서 은행을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쟤네는 토요일 날도 돈 보내. 네, 이자 토요일 날도 날수 그렇죠. 계산하면서 이자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업이 대출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쉽게 돈 버는 게 어디 있어요? 구조만 짜 놓으면. 근데 지금 증권회사들이 대출에 들 돈이 없어요. 준비를 안 했다는 거죠. 준비를 안 한 건 왜? 이런 장이 올 거라고 상상을 못 했다는 거고, 실제로 2019년도, 18년도 시장 흐름을 보면, 증권회사들이 주식 거래를 통해서 돈을 번다는 상상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뭐 다른 나라도 이제 온라인화가 돼서 그렇긴 하겠지만, 거의 우리나라 이제 일방적으로 거의 무료 수수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 벌기 포기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예. 왜 해외 주식을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국내 주식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외 주식은 수수료도 비싸고. 그러니까 여기서 돈 벌어야지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못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용기를 얻을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분들이 용기를 얻어서, 야, 시장 잘못 봤네. 이거 계속 좋은 장이잖아.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돈 벌어야지. 예. 자, 돈 빌려와. 야, 유상증자 해. 해서 돈을 땡겨요. 그리고 대출을 빵빵 해줘요. 그 다음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증권사들의.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큰 위기까지 안 오고 왜 시장이 옛날 같았으면 뭐 2월 달이나 이럴 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와장창창창 빠져야 되는데 왜 안 빠지냐. 대기 자금이 너무 많아요. 19년도까지 이러지 않았어요. 이런 정도면 이렇게 올랐다가 빠질 때 무섭게 빠집니다. 반대매매 빵빵 터지고. 근데 반대매매가 요즘 나오다 말아요. 왜냐면 대기 매수세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쫓아가지는 않아도 떨어지는 건 내가 다 받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대매매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인즉 대출을 많이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시장 총 볼륨 대비. 예, 시장 총 볼륨 대비 대출이 없다는 얘기죠. 액수나 이런 걸로는 우리가 되게 높아졌다 이런 얘기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비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대출 비율이. 예전에 왜 2018년, 19년에 와장창 빠지냐면 총 거래량 대비 대출 비중이 높으니까 대출이 반대매매 나오면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그냥 폭탄이 그냥 팍팍팍팍. 이번에 우리 미국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몇백억 달러 터지니까 그렇지. 몇몇 주식도 그냥 바로 하한가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안 나타난 거예요. 왜? 제가 시장 현장에서 느낀 뭐냐면, 반대 매매가 나올 물량 대비 현금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꽤 많구나.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지금 그런 측면에서 개인들이 훨씬 큰 손이고,
집단화되어서 하나의 생각을 가지지 못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얘기하면 이제 업계에서 욕먹을 텐데 오래 살 수 있어요. 기관들이 박스권에 아직도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의 경험에서 경험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10년 박스였잖아요. 이거는 그 영원한 진리예요. 10년 이런 경험하고 나면 사람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냥 앞으로도 계속 박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박스였으면 앞으로도 박스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틀에서 지금 못 빠져나오는 것도 있어요. 얼마나 새로운 신진 자금들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느낌? 저는 이제 현장에서 직접 대면으로 돈을 가지고 오시는 고객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드리고, 저는 상담할 때 왜 오셨어요? 그동안엔 투자 어떻게 하셨어요? 왜 갖고 오시는 거예요? 이거 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금 출처들을 다 파악을 하죠. 달라요. 과거하고는 확실히 자금 출처가 다르고, 그리고 투자하는 태도도 다르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이 그렇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단기 관점으로 잠깐 이런 게 아니에요. 난 이 돈은 묻어서 주식시장만큼 성장 한번 해보겠다, 이런 관점으로 갖고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지속적으로 좀 이런 상황들은 좀 이어질 것으로.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언제 깨지느냐? 미국이 금리 올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실적 장세,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그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정말 기업의 실적, 그러니까 너무나 경제가 좋아져서 하는 그 첫 번째 금리 인상은 오히려 주식시장이 상승한다. 네. 이것이 이제 과거의 데이터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되면 그것은 악재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금리 인상을 굉장히 늦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늦게 할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과거하고 똑같을 것이냐. 경기가 상승하니까 금리 인상할 때쯤에는 금리 인상을 해도 시장이 충격을 안 받겠지 하고 금리를 올리겠죠. 그러나 금리 인상을 할 때부터는 시장이 오르더라도 그때부터는 현저하게 시각을 바꾸셔야 되고요. 절대 신용 쓰시면 안 되고요. 규모도 줄이시기 시작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이 실적 장세로 들어가면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구간이 실적 장세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간도 좀 길고. 네네. 경기는 순환 사이클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번 이렇게 나빠질 때도 시간이 걸리지만 좋아지려고 그래도, 지금도 그럼 돈을 그렇게 세게 박았는데도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한번 턴해서 쭉 돌면 큰 배가 방향을 트는 것처럼 한번 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방향성으로 쭉 가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실적 장세, 말씀하신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심하고 네. 풀 베팅을 해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몰빵 대신 멋있는 용어를 썼어요. 풀 베팅. 풀 베팅, 여기서 이제 풀 베팅을 다 갈라쳐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신용까지 땡기는 풀 베팅.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방천 S플러스 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부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작년도 이맘때쯤 썼던 신용은 좋은 신용이다. 그렇게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조차도 신용 쓰지 말자는 입장이었어요. 저는 작년 3월에 정말 처참하게 신용 쓴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진지를 다 봤기 때문에 개인들은 절대 신용 쓰지 말라는 입장, 장이 좋든 나쁘든 그런 입장. 이번에도 보셨잖아요. 그 빌황 그분은 월스트리트의 전설이에요. 그러게요. 어떻게 그렇게 한 방에 그냥. 그분은 전설 중에 전설이에요. 개인 투자자의 신화적인, 한국이 아니고 미국에서 신화면 세계적인 투자 신화예요.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쓰러졌습니까, 이번에? 물론 저는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레버리지거든요. 그렇죠. 레버리지. 레버리지가 그렇게 물론 그분은 레버리지 써서 그렇게 크게 성장하신 거예요. 성장 속도가 이런 성장이 가능하구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가능한 수치구나. 그래서 계속 썼지만 분명히 제어 가능하다고 쓰셨을 거거든요. 제어가 안 된 거예요. 의외의 일이 뻥뻥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 규제를 목을 딱 조을라가지고 뭐 텐센트 사장 부르고 마윈 부르고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상상을 못 했겠죠. 그렇죠. 작년 같으면. 그러면서 먼저 얻어맞아서 이미 한번 거기서 기스가 갔고, 비아컴이 유상증자를 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거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유상증자 한다니까 물량 빵빵 터지면서 한 차례 다운되고, 여기서 얻어 터지고 여기서 얻어 터지고 하니까
마진이 콜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풀베팅이라고 하는 거는 작년도에 한 번은 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풀베팅의 장이라기보다도 순수하게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저거 작년 같은 그런 일방적인 장세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조금 구체적인 기업 공부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이렇게 방송에 나왔을 때는 이미 시즌이 끝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저도 방송을 하고 여기 방송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얘기하기 좋은 게 뭐냐면 사람이 관심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시점에 관심 있는 얘기가 내가 갖고 있으니까 또 관심이 많아지거든요, 사람들이. 그 관심 많은 거를 또 관심 많으니까 얘기를 하면 그 좋죠, 좋기는. 근데 이미 그 시즌은 끝난 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지금 화학 업종이 좋고 당분간 좋을 거예요. 이게 다음 분기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태도는 그 다음 국면에 좋아질 게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투자에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3개월에서 6개월을 먼저 땡겨오는 게 투자이기 때문에 내 투자 태도도 3개월에서 6개월 먼저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투자한 분들은 모두가 돈 벌기를 원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상승하기를. 네. 그러나 이제 현실은 또 만만치 않단 말이죠. 지금 아주 중요한 이 시점에서 내가 들고 있는 이 주식, 이게 과연 상승할 만한 주식인가 아닌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업황이 꺾였느냐 꺾였지 않느냐, 일단 그걸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1월달 실수했다 이거야.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 할 때 나도 같이 뇌동이 돼가지고 그래 이게 좋겠다 하고 그냥 마음이 나는 버튼이 안 눌렀는데 내 마음이 버튼을 눌렀어. 나는 고민하고 있었는데 손이 먼저 눌러졌어.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사줬어, 덜컥 사줬네. 이거 일을 어째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자, 과연 전기차 시장 어떻게 될까? 앞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기차 시장은 2021년에 본격적으로 활기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근데 악재 때 악재 터진다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게 열심히 할 것 같지도 않은 폭스바겐이 나와갖고 자기네 자체 배터리 만들겠다 그러고, 여기저기서 막 다 그러고, 뭐 현대차도 뭐 공장을 만든다네 뭐하네,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막 떨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자동차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배터리 공장 만들어서 제대로 램프업 해갖고 수율까지 잡는 데는 2025년 안에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렇죠. 지금 뭐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까지 오기까지 20년, 30년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러고도 지금 폴란드 공장 뭐 이런 공장 수율 안 잡혀요. 잘.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원하지, 자동차 회사들은 원해요, 그렇게 하는 거를. 근데 그게 물론 헤게모니도 자동차한테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2024년 정도까지 대략 뭐 그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건데, 그때까지 전기차가 늘어나는 동안에 지금 현재 2차 전지 업체들을 기대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 업황은 죽었다 살았다? 아직은 살아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비싸게 잡았다. 이게 문제인 거죠. 너무 그렇죠. 비싸게 잡았다. 회사는 좋고 좋은 주식인 건 맞는데 네. 사는 타이밍이 안 맞은 거죠. 그건 이제 겸허하게 그건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이거 손가락을 자를까 말을까 막 이런 겸허한 반성을 하면서 너무 과격한데 저희 이 업종에 있으면 말이 좀 거칠어집니다. 네. 이렇게 고민을 해서 이거를 이제 반면 교사 삼아서 다음번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데, 일단 이 업종이 죽지 않았다면 시간을 좀 줄 필요는 있죠. 네. 개인들이 강점인 게 시간을 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정말로 이익이 증가되고 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긴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왔어, 새로운 시작이야, 이게 아니고 냉정하게 더 갈 건지 안 갈 건지 그때 파악해서 내가 지난번에 실수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익을 적게 끝내자. 그리고 다음 국면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이익이 증가하니까 조금 더 갖고 와보자, 이렇게 할 건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거는 정말 나이스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케이스. 네. 왜냐하면 그렇게 펀더멘탈이 훌륭하고 괜찮은 우량주를 들고 있으면서 고민하는 케이스니까. 네, 네. 근데 의외로 코스닥에 뭐 우리 처음 들어보는 주식들, 뭐 동전주 같은 거, 네. 혹은 뭐 무슨 바이오 어떤 소문에 들어가신 분들, 그러니까 아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되게 좋고 상승할 거라고 믿는데 그런 것들이 뭐 호재가 있네, 뭐 이러저러한 그 뇌동매매에서 시작된 그런 것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저 같은 전문 투자자들도 여러분 못지않게 아니면 여러분 이상으로 훨씬 많이 실패해 봤습니다. 저도 뇌동매매 안 해봤겠습니까? 뇌동매매 많이 해봤고, 우리 증권회사 직원들이 꼭 하는 실수가, 야, 이번에 이거 15%만 먹고 끝내자. 심플하게. 그래갖고 장기 투자하고, 막 1, 2년도 못 팔고 끙끙 앓고,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투자 실수는 투자 실수에도 그대로 인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신에 그것이 내 버릇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로 자기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알면서도 그렇게 그 버릇을 못 버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투자했다면 그건 인정하고, 그러면 이제 바르게 투자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어떤 게 바른 것인가 를 고민하고, 그렇게 바르게 하려고 다음부터 잘 하시면 돼요. 이 시장 하루 이틀 있다 없어지는 거 아니고, 내 인생도 길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지금은 실패했지만 나중에 성공하면 됩니다. 그러면 툴툴 털고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옛날 방법이 아니라 성공하는 방법으로. 저희도 다 그런 경험 겪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잘못된 결정을 해서 정말 쓰라린 어떤 상황이라 네. 하더라도 너무 네. 실망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그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라. 정리하는 게 최선이라면 정리하는 거고. 그렇죠. 제가 완전 회사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를 뇌동매매로 했다? 아니에요. 거기서 새로 시작해서 새로 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근데 우리가 새로 시작할 때 이렇게 손해본 분들의 어떤 성향을 보면 이 손해본 거를 빨리 만회하고 싶으니까 그 다음에도 또 위험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사실은 되게 많아요. 대부분 그렇죠. 네. 저희도 그래봤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주식에서 실패하면 선물 옵션 거래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더 빨리 죽죠. 한 방에 만회하고 싶어서. 더 빨리 죽어요. 거의 95% 거의 대부분 더 빨리 죽고요. 여기는 복리를 왜 얘기하는 거냐면 차근차근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차근차근 먹어서 쌓아 올려서 내가 조금씩 이렇게 그게 맞고 해서 쌓아 올리면 언제부터 무서워지냐면 계좌가 한 300% 수익 나잖아요. 그때부터는 속도가 겁나게 빨라져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는 다지면서 올라가요. 방법 없어요. 다지고 실력을 키우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업계 후배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인데, 조급하면 조진다. 조급하면 조진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하나 켜켜이 쌓아가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이건 무슨 근데 이거는 좋은 게 있어요. 임계치만 딱 돌파하면 그 다음부터는 투자한 것 이상이 와요. 근데 임계치 돌파할 때까지 나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오는 거야? 이 과정들이 있어요. 이 쓰라린 과정들을 참고 견디셔야 돼요. 이건 일반인들한테는 이런 길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그냥 배당 좋은 거 사서 배당 투자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업계 후배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 고난의 과정들을 쌓아서 잘 견디고 임계치를 돌파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날이 온다. 근데 대부분 제 주변의 선배들 중에서는 이 임계치를 못 돌파하신 분들이 거의 많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렇게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은데, 처음에 어쨌든 뭐 실수로든 아니면 뭐 고의든 어떤 잘못된 길을 들어서 지금 손해를 본 상황이면,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쉬운 마음이 원금만 회복하면 그래, 그런 식으로 정식으로 투자할 거야. 네. 원금 회복할 때까지만 내가 이 방식을 써야지. 네. 이렇게 편법 혹은 위험한 투자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왜냐면은 다니엘 커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 등에서도 이미 언급이 여러 번 됐습니다만, 손실을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충격파는 수익을 얻었을 때 3배예요. 그래서 절대 인정 안 하고 싶거든요. 우리는 그런 뇌의 조종을 받고 있어요. 그런 뇌는 투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뇌 상태로 내가 계속 투자하면 나는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결과를 계속해서 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한계 돌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걸 깨달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현재 상황이 어떻든 간에 지금서부터 그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그럼요. 그래서 투자가 제가 계속 불로소득 아니야. 불로소득 아니고 되게 힘들어. 되게 어려운 작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임계치를 돌파하시면 그게 이제 집중적으로 세게 하는 사람 제가 한 2년 안에 하는 사람도 봤어요.
저처럼 느린 사람 한 10몇 년 걸리고 20년 동안 못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그 임계치를 넘는 순간부터는 나이가 투자한 노동력 대비 리턴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이 기간 동안에 리턴이 하나도 없는 걸 보상을 다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거고요. 그냥 월스트리트도 보면 한 여자 유튜버가 있죠. 월스트리트 경험 있는 한 여자 유튜버가 워라벨이요? 개나 줘버리세요. 이랬어요. 아, 나 알아요. 누군지. 네. 워라벨이 어딨어요. 일이 삶이고 삶이 일이지 했는데 저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맞잖아. 그게 왜? 저는 그 말 들으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투자업에 성공하려면 거기까지 가야. 이거는 이제 제가 일반인들한테 드린 말씀 아니고 이 업에 계신 분들한테 드린 말씀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렇게까지 이 투자가 곧 내 삶이야. 여기서 성공이 내 삶의 성공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 먹고 작정을 하고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길이 열리는 거고요. 아니면 일반인들은 정말 편안하게 목표 수익률을 낮추고 배당 잘 주고 앞으로도 배당 잘 주는 회사인데 많이 떨어졌을 때 지난 3월처럼 근데 업종별로 그런 애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것들을 사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쫓아가는 투자하지 말고 네. 하여튼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곽상준 지점장이 말씀하신 이러한 원칙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를 함께 해주신 신한금융투자 강북센터 곽상준 지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